성명학은 기본적으로 사주학에 포함됩니다. 성명학은 사주학과 별개가 아니고요. 사주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주학을 보고 성명학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월해법, 필해법, 곡해법 이렇게 나뉘는데 그거에 앞서 그게 이제 성명학적인 그 내용인데 그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학에 나오는 나에게 필요한 오행이 이름 한자에 자원오행이라는 것에 들어가느냐, 이게 성명학의 가장 기초예요. 근데 그 가장 기초는 성명학 자체로 본다기보다는 사주학을 기본으로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명학에는 그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주학을 보고 지어야 되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필해법, 곡해법, 원해법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내 이름의 자원에 들어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이 보통 사주를 원칙적으로 보시는 성명학자분들은 거의 100%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소한 50% 이상은 보세요. 그러니까 곡해법, 필해법, 원해법 다 그 하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50점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불리는 이름, 소리오행이라고 해서 이제 모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불리는 오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원해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부수, 그러니까 우편에 나와 있는 총 부수를 보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원해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필해법이라고 해서 상수변이면 물수의 원래 변, 그런 식으로 원래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수로 사용하는 원래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자를 다 써야 한다는 게 이제 필해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해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한자가 쓰여지는 방법대로 한다는 이제 곡해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획수를 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 이론만 명확하다 그러면 저는 뭘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학파가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화된 쪽은 원해법이에요. 가장 일반화된 쪽은 원해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획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이는 획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원해법인데, 이게 지금 세 가지 필법 중에서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해법인데, 필해법은 말 그대로 실제 부수, 그러니까 상수변이면 물수자를 이제 얘기하는 실제 부수를 보아야 한다는 필해법이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곡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한자의 부수라기보다는 사회로 봤을 때 힘이 가는 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필해법인데, 곡해법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뿌리가 깊은 거는 곡해법입니다. 가장 뿌리가 깊은 거는 곡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서예로 글자가 쓰였을 때 쓰이는 법으로 보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뿌리가 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해법, 그 다음에 원해법으로 알고 있는데, 원해법이 보기가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기 때문에 이제 필해법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원해법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으면 이제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필해법도 곡해법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예로 쓰는 그게 원래였죠. 서예로 이렇게 쓰는 게 원했기 때문에 곡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곡해법은요, 우리가 보는 한자 획수하고는 다릅니다. 그 방법이 달라요. 곡해법은
선천수라는 걸 따지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60갑자의 선천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획수를 더한 다음에 그것을 총 더한 것이 100개 정도 되나? 곡획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원획과 필획에서 보는 획수하고 곡획에서 보는 획수하고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같은 획수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획과 원획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곡획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쓰는 것도 다르지만 아예 그 획수에 더하는 방식부터가 다르고요. 선천수라는 방법을 집어넣습니다. 선천수를 뽑아서 그 선천수에 따라서 획수, 곡획을 더한 다음에 그 총 획수가 있는 획수를 또 따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필획이나 원획에서 보는 획수와 곡획에서 보는 획수는 아예 그 획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다 공부해보면 제일 있어 보이는 건 곡획이긴 해요. 제일 있어 보이는 건 곡획이긴 한데, 이제 원론적으로 진짜 성명을 공부하신 분들은 곡획을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원론적으로 좀 유명하신, 진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곡획을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원획과 필획처럼 획수를 다 두지 않아요. 획수 자체가 다릅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고 선천수라는 것을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예 원획과 필획에 나오는 그 획수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원획과 필획은 획수가 다른 거라면 곡획은 획수뿐만 아니라 뽑는 방식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원획이든 필획이든 곡획이든 다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뭐가 있냐면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내 이름에 집어넣는다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법을 쓰시든 일단은 내 사주를 보고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내 이름 자원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게 가장 먼저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획이든 곡획이든 필획이든 그거는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게 더 대단하고 어떤 게 더 대단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 다 학자인데, 그죠? 서로 다 학자인데 다른 학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내가 중시하는 어떤 이론으로 지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다른 이론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곡획, 원획, 필획, 곡획 같은 경우는 그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내 이름에 들어와 있는가는 같거든요. 같으니까 그것이 무시되는 이름은 일단 아니에요. 예, 그것이 무시되는 건 아니고, 예, 안녕하세요, 생방입니다. 네네, 그것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획이든 필획이든 곡획이든, 네, 곡획이든 그거 자체가 이제 저쪽의 주장을 무시하지는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나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원획, 필획, 곡획을 다 따져서 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거의 힘듭니다. 거의 힘든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진 않아요. 네, 거의 힘들어서 만약에 이제 맞춰서 지었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원획이든 필획이든 곡획이든 맞춰서 지었다고 하면 그 학파의 주장이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돼서 막 지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때까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녹화를 안 했습니다. 저거부터 왜 이렇게 녹화를 잘 안 하죠? 큰일이네요. 네. 네,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원액을 따릅니다. 원액을 따르고요. 솔직히 제가 주장하는 바는 곡핵입니다. 곡핵을 따르는 건 맞아요. 오행과 곡핵을 따지고 원액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제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곡핵에 따져서 지은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원액과 곡핵을 같이 지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소리오행을 보고, 그 다음에 원핵을 보고, 그 다음에 곡핵을 보고 지은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그걸 다 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장명을 할 때는 그걸 다 못 봐요. 장명을 할 때는 다 못 보고, 그러니까 제 이름이거나 뭐 저희 아들이거나, 왜냐하면 곡핵이 원론에 가까운데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써요. 곡핵이 가장 좀 뭐랄까 심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잘 안 써요. 요즘에 곡핵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왜냐면 곡핵은 이제 뭐 청년, 중년, 말년 이 개념이 없어요. 곡핵은 그 획수가 있으면 그 획수가 있는 뜻이 다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합쳐서 얼마, 이렇게 합쳐서 이게 아니에요. 원액과 필액처럼 그렇게 합치지 않아요. 곡핵은 아예 그 총 획수가 나오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핵은 좀 다른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원액이나 필액하고는, 곡핵하고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이렇게 원론에 가깝고 수준 높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곡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다 보고 지은 이름입니다. 다 보고 지은 이름이라서 뭐 그렇게 지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 따져봐서 다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원액으로 지었을 땐 이러고, 필액으로 지었을 땐 이러고, 곡핵으로 지었을 땐 이러고, 뭐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원액을 뭐 제일 나중에 나왔다라기보다는, 뭐 그렇게보다는 그냥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르고, 이게 뭐 어떤 게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곡핵이 아마 제일 원론적인 사주, 그러니까 성명학에서는 곡핵이 가장 원론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곡핵과 다르게 쓴 게 이제 필핵과 원핵인데, 그거는 솔직히 제가 언제 먼저 나왔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이론들이라 이게 최신 이론이 아니라 뭐 정확한 연식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게 어떤 게 더 먼저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정확한 연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원액과 필액과 곡핵의 그 원론과 원서가 어디서 몇 년도에 나온 원서이고 그 원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필액만 씁니다. 그다음 원액 무시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한 3, 40년 좀 공부했다 하는 분들은 원액 무시하세요. 그래갖고 원액으로 했다 그러면 되게 막 무시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필액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부수가 따로 들어가지 않은 거는 이제 필액을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불화자 같은 경우는 부수로 들어가나 원액으로 들어가나 획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뭐 원액이든 필액이든 구분이 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액이든 필액이든 부수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획수가 똑같죠. 그런 것도 있고, 부수를 써도 원액하고 저거하고 똑같은 것도 많아요. 네, 좀 오래되신 분들이 필액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불화자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하나, 둘, 셋, 넷이고 불화변에서도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곡획으로 보면 달라지죠. 곡획으로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곡획법은 그 부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한자 자체만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다른 주장, 다른 이견이라고 보는 게 맞지,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웃긴 것 같고요. 왜냐면 학파라는 건 다른 거니까,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기준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너는 무식하고 나는 똑똑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숫자를 한자를 썼다 그러면 뭐 원액이든 곡액이든, 아니요 곡액은 아니구나, 원액이든 필액이든 똑같죠. 그러니까 뭐 수화 썼다 이름을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뭐 그걸 다 맞춰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맞다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원액, 곡획을 같이 쓰냐 같이 안 쓰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행을 맞추고, 아니 소리를 맞추고 소리에 맞는 오행에 맞는 한자를 찾고 그 한자가 획수까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획수가 원액을 쓰든 곡획을 쓰든 필액을 쓰든, 그러면 그게 쉽진 않아요. 저도 만드는데 제가 이름 만드는데 보통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질 때는 30분에 하나 정도가 나와요. 잘 만들어질 때는 30분에 하나 정도 나오는데 안 될 때는 한 3-4시간 걸려요. 이름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한 3개 정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3-4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이 걸릴 때는 한 5-6시간까지 걸리고요. 왜냐하면 그걸 다 따져서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불리는 이름이 많다고 해서 꼭 이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추천, 질착, 뭐 유튜브는 구독,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 강의인데 녹화를 안 했어요. 녹화를 안 해서 제가 방종을 할 텐데,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부분을 띄려면 제가 방종을 해야 여기까지 딱 띄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종을 할 텐데, 예, 바로 다시 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일단 방종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힐링철학원이었고요. 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생방송을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방 열겠습니다.